아내를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 마이클 카터의 유일한 소원은 반려견 로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법정의 정적 속에서 개가 들어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텍사스의 하늘만큼이나 무거운 공기가 오후에 펼쳐졌습니다. 마이클은 법정 중앙에 앉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시선을 깊게 응시하며 무릎에 손을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위험한 전쟁터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반려견 로키를 만나고 싶다는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이 가슴 아픈 요청을 했고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무로 된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힘센 점원 셰퍼드 한 마리를 향했습니다. 로키는 주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처럼 안으로 뛰어들어가 조심스럽게 방을 살피더니 마이클을 발견하자마자 목줄을 잡아당기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로키의 짧은 울부짖음이 날카로운 칼처럼 정적을 꿰뚫었습니다. 마이클은 억눌렀던 감정이 갑자기 고통으로 바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관중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맙소사라고 속삭였습니다. 개가 목줄에서 풀리자마자 마이클은 무릎을 꿇고 로키를 꼭 껴안으며 정말 미안해, 친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키의 두툼한 털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마치 기적을 기대하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로키의 목에 난 털 아래 숨겨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로키에게 애착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디테일을 놓쳤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겁에 질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믿을 수 없었고 로키의 피부 아래에 나사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마이클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겁에 질린 아내 레아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급히 몇 마디를 써서 판사에게 건네며 재판장님, 재판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은 혼돈에 빠졌고 마이클조차도 종이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비쳤지만 그의 경험상 희망은 항상 고통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 희망은 곧 두려움에 삼켜졌습니다. 은발의 노파 에이버리 판사는 꽉 끼는 안경 너머로 마이클과 로키를 걱정과 계산된 회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재임 기간 동안 교묘한 피고인, 눈물의 자백, 선의는 있지만 잘못된 주장 등 수많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발견이 카터에게 즉각적인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변호인 측에 조사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정은 휴정합니다. 로키의 부상과 더 광범위한 혐의가 어떻게 교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속삭임과 감탄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은 서둘러 인용문을 수집하고 변호사들은 서류를 뒤섞고 판사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특별한 예방 조치에 따라 휠체어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은 감방문에 붙은 휴정 표지판 아래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법의 눈에는 피고인이었고 법원 밖 대기실에는 의혹의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롤드는 마이클을 찾아가 로키의 부상을 배우자 학대 혐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로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나요? 그는 마이클의 군 기록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개는 좋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힘든 임무가 많았지만 로키는 다쳐도 항상 무사히 돌아왔어요. 점점 늘어나는 퍼즐 조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통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키가 항상 건강했다면 어떻게 카터 저택에서 살다가 새로운 상처를 입게 되었을까요? 해롤드는 동정심 많은 집행관이 로키를 풀어주기로 동의한 후 몰래 로키를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개를 해롤드에게 맡기고 함께 카터 저택으로 향하는 긴 시골길을 여행했습니다. 한때 목가적인 에덴 동산의 일부였던 광활한 저택은 이제 마이클의 인생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섬뜩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판은 무성하게 자랐고 해롤드가 차를 주차하자 키 큰 고목에 둘러싸인 저택의 실루엣이 저 멀리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해롤드가 차를 주차하자 한 젊은 남자가 현관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데다 여유로운 태도로 열심히 일하고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임을 암시했습니다. 해롤드는 마이클의 짧은 추도사를 기억했습니다. 나무 벌목과 수리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부지에 고용된 벌목공 또는 일종의 기계공인 존 에버렛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롤드는 로키가 그 남자를 알아보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흥분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을 가리켰습니다. 로키는 실제로 몸을 곧게 펴고 개가 귀를 뒤로 젖히고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해롤드 부인은 열린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집 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고 이때 캐롤은 마이클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젊은 나무꾼과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짓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어느 순간 캐롤이 손을 뻗어 존 에버렛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잡아당기자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롤드는 로맨틱한 관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몰래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진이야말로 고발에 숨겨진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해롤드는 사진을 손에 들고 로키를 채태운 채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로키의 몸에 있는 이상하고 생생한 상처, 캐롤과 존의 의심스러운 친밀감, 마이클의 혐의가 의심스러운 점 등이 해롤드에게 암울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해롤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지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롤드는 캐롤 카터의 과거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답답했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캐롤이 마이클을 함정에 빠뜨렸을 수도 있고 캐롤이 꾸민 계획에 존 에버렛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캐롤과 존이 연인이었다면 마이클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마이클을 제거하면서 유산을 빼앗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이클이 감방에 불안하게 앉아 있을 때 한 의문의 여성이 그를 만나러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선글라스와 몸의 대부분을 가리는 심플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출입을 거부했지만 마이클 카터에게 긴급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입이 허용되자 그는 휠체어를 탄 병색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카운티 등기소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존 에버렛이라는 젊은 남자가 당신의 재산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문서를 봤습니다. 농지가 전부이고 당신은 훨씬 더 큰 계획의 조례에 불과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이클은 눈을 감고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말을 들으며 분노와 비탄의 물결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진술을 조작합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증거가 충분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경비원을 세울며시 쳐다보며 작은 접힌 쪽지를 건네주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한편 경비 중이던 해롤드 로키 옆 건물에서 캐롤과 존이 보통 건물 맨 끝에 있는 작은 나무 오두막으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무성한 길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었고 키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해롤드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캐롤이 마이클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정말로 관여했다면 이 비밀 회의는 감방에서 벌어진 모든 악의적인 음모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머릿속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아갔습니다. 그는 심각한 척수 손상으로 조기 전역해야 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정보다 몇 달 앞서 귀국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캐롤은 휠체어에 앉은 그를 본 충격 때문이라며 미지근한 환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변명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의심스러워졌고 매일 오후 이웃을 방문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지역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저택을 떠났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달라졌다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숙녀가 되었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퍼즐에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로키의 목에 난 상처의 배후에 캐롤과 존 에버렛이 정말 있다면 로키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걔가 위험에 처한 이유는 로키는 이제 해롤드와 함께 여행 중이었지만 해롤드는 로키에게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짜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마이클은 회의에서 해롤드에게 로키가 안전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로키를 잃을 수 없어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해롤드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로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게요. 다음 날 저녁 카터 저택의 하인 한 명이 감옥을 몰래 방문했습니다. 클라라라는 이름의 소심한 여성으로 카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부는 마이클의 감방을 발견하고 창살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카테오 씨, 저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가족을 섬겨왔어요. 당신이 카터 부인을 해칠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접힌 편지 한 장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모함하려는 계획, 가정폭력, 뇌물을 받은 증인, 캐롤 명의의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위조한 법적 문서에 대한 언급 등 마이클을 모함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클라라의 충성심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마이클은 안전해, 안전해, 클라라.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며 분노를 억누릅니다. 클라라의 편지에 용기를 얻은 해롤드는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농장에서 일했던 현지 농장 직원, 이웃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캐롤이 마이클이 갑자기 돌아오기 전부터 존 에버렛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캐롤이 마이클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의심스러운 금융 기록, 마이클의 장애와 상태를 가정하고 마이클을 학대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등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낙인 때문에 마이클은 쉬운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존 에버렛의 역할은 마이클이 법정에서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사라졌을 때 공범이자 미래의 잠재적 재산 소유자의 역할인 것 같았습니다. 해롤드가 발표했습니다. 캐롤과 존, 클라라의 편지 사진, 수상한 대화를 엿들은 농장 노동자들의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키의 부상이었습니다. 수의학 전문가가 증언대에 서서 로키의 목에 난 상처는 고의적인 감금 또는 고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종류의 고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동물에게 있을 수 있는 부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개를 속이기 위해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놀라움이 커지면서 법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롤이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마이클에게 강요한 가정폭력이라는 거짓 서사가 드러나자 검찰은 한때 자신감 넘치던 태도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에이버리 판사는 법정에서 연설하면서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캐롤 카터 씨와 존 에버렛 씨는 가정폭력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법원은 양심상 이 새로운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는 마이클 카터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정에서는 침묵이 지배적이었고 방청객과 심지어 검찰 측 조력자들조차도 수긍하는 듯한 웅성거림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캐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판사는 마이클에 대한 기소를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가불의 목소리가 패널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터 씨, 무죄를 선고합니다. 에이버리 판사가 말했습니다. 카테오 부인의 학대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법원은 캐롤 카테오 부인과 존 에버렛 씨에 대해 음모, 사기, 위증 혐의로 새로운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로키의 역할은 회의록에 정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갤러리 한 구석에 숨어 있던 캐롤의 분노의 찬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 어린 분노로 빛났고 존 에버렛도 그 옆에서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친구들이 달려와 캐롤과 존에게 신문을 위해 남아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울리자 마이클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재판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부당한 판사로부터 풀려난 마이클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로키가 그의 곁을 충실히 지키고 있을 때 해는 바로 머리 위로 떠올라 법원 계단을 찬란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펼쳐진 어둠과 속임수에 대한 적절한 대비였습니다. 해롤드는 지쳤지만 승리한 듯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렸다. 카터를 풀어주셨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집에 가서 퍼즐을 맞추자고 말했습니다.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 마이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이클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뒤로 흔들리는 가운데 로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외국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명예를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누명을 쓴 그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고 거짓과 조작, 배신의 공세에서 살아남았으며 진실을 품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여정은 자신과 로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카터는 법정에서 로키가 목줄을 잡아당기는 순간과 사랑하는 친구의 숨겨진 상처를 발견했을 때 흘린 눈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비탄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훨씬 더 큰 음모를 밝혀내는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키의 존재는 마이클에게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충성심은 캐롤과 존이 잔인하게 무시했던 미덕이었습니다. 이제 누명의 부담에서 벗어난 마이클의 임무는 로키를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맺은 인연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테랑과 개가 되어 나란히 행진하며 새로운 삶을 재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과 헌신으로 카터 저택에 해가 질 무렵 마이클은 자신의 발밑에 있는 충직한 친구에게 다음 전투가 무엇이든 함께 맞서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